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사주풀이 말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칼럼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사진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떠 있는 달, 내 인생 같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나이가 됐는데도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쓸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 달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달 이렇게 찍고 보니까 그래, 여기 드라마 이렇게 표지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어요. 풍TV 특집 드라마 구질구질한 내 인생. 인생은 언제나 그날이 그날. 내 인생에 반전은 없다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오늘 주제는 드라마 같은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참 그 드라마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인생이라는 것이 드라마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라마와 인생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드라마는 작가가 글을 써서 대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렇게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또는 내가 다 세팅해 놓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작가가 드라마를 구상할 때 캐릭터의 특징을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작가가 정해 놓은 특성대로 성격이 형성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구상을 해 놓은 대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작가라면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세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격이에요. 제격인데 제격의 특성은 뭐랄까, 제격은 친절, 근면, 성실, 이게 제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격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이번 생은 좀 친절하게 또는 근면 성실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성격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성격을 갖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격 이렇게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생을 살면서 내가 쌓았던 공덕지수, 그러니까 공덕 포인트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제격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좀 근면 성실함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능력, 요령, 수단,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것을 포인트로 구매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생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감당하는 인성이 좀 과다해요. 인성이 과다하니까 식상이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공덕지수가 부족하니 식상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식상만큼 인성이 커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자존심도 좀 가져보자, 또는 그래도 곧 죽어도 내가 가오가 있지. 가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내가 좀 존심 죽이지 않고 살아가야지, 내가 좀 당당하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비겁을 좀 돕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지에 저는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격과 일지가 쟁제를 해요. 싸움을 하거든요. 재성과 싸움을 하면 돈이 벌릴만 하면 나갈 곳이 생겨요 하는 특성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보니까 인성이 또 일찍
있는 비거까지 생하네? 이러면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 벌면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아껴서 우리 애들, 집사람, 부모, 형제한테 쓸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옷도 많지 않고 또는 내가 가진 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오래 가요. 고장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잘 아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내 풍신이라는 캐릭터 특성을 정해 놓고 운을 설정을 한 거죠. 가을에 태어나서 전문적인 기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름 지나 봄을 거쳐 겨울로 가라 라고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가을생이 흥청망청 즐기는 여름을 지나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후진양성을 할 수 있는 봄을 지나서 자기만의 하나의 독특한 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겨울로 가는 운의 방향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74부작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도? 예, 그래서 74세, 제가 74세 정도 되면 죽을까요? 아무튼 74부작 정도로 뭐 대체적으로 100부작인 경우도 많고요. 예, 또는 뭐 40부작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풍신의 인생 다큐 또는 구질구질한 내 인생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특성과 이 드라마의 이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지나치게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이제 보다 보면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 캐릭터. 그 캐릭터가 하는 말과 행동 이것들이 너무 이제 내 마음에 와닿아서 거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즐거워하고 웃고 울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몰입해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볼 때 적당히 한 발 빼고 몰입을 하면 참 즐겁게 드라마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주인공이라고 하는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 조연 캐릭터 이것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드라마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나 작가도 될 것 같아.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드라마 캐릭터가 얘기를 하는데 다음 대사는 이렇게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툭 던져놓고 드라마 캐릭터가 이렇게 그 말을 따라하면 나 정말 작가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드라마가 이제 흘러가는 게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의 캐릭터 특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조연들의 캐릭터 특성들을 파악하다 보면 내 일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공만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캐릭터만 몰입하다 보면 앞이 참 깜깜해요. 답답하고요. 왜? 멀리 안 보이거든요. 근데 드라마 보면 드라마 캐릭터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또는 시청자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저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땠을까? 또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조금 더 쉽게 갈 거를 왜 굳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잣집 아들이랑 그 가난한 집 딸이 이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와서 먹고 떨어져 하고 탁 돈을 던지면 그런 거 보잖아요. 나 같으면 돈 받고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때 자존심 좀 죽이고 받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팅되어 있는 그 드라마의 캐릭터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성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다 보니까 내 드라마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드라마 보면 반전도 있고 그러는데 내 인생은 반전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을.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드라마 보다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아서 우리가 뭐 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죠. 근데 반응은 없어요. 가끔 너무 글이 많이 올라오면 수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개연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드라마 캐릭터 성격이 확 바뀌거나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몰입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내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너무 구질구질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종교적인 기도. 내 인생 왜 이래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그냥 강렬한 기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날이 그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힘들기만 하고 진짜 이 생 망했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나이가 이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 나이가 돼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이랬으면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 좀 할 걸, 아니면 그때 내가 그냥 꾹 참고 직장 다닐 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드라마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시청자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드라마 보듯이 쳐다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시청자 게시판에 저 캐릭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올려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캐릭터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차피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변함이 없어요. 즉 올해 내가 이번 회 올해 1회차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각본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 해결이 된다거나, 또는 저것은 죽어도 못해 했던 것이 있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 드라마가 어떻게 생기냐면, 정말 내가 정말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해, 또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그냥 들이받아버려 막 이래갖고 들이받았는데 이제 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얘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했던 그런 그런 느낌으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미 정해져 있는, 물론 이제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큰 틀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우리는 애드립 권한이 있다고 봐요. 애드립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립을 치자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아야 될 것도 화를 잠깐 내려놓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애드립을 쳐야 이 상황이 좀 더 부드러워질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리고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막 매여서 우울한 내 인생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있고 밖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정말 우울한 것은 정말 끝을 다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내 인생이 내려 꽂을 거거든요. 근데 잠시 내려놓고, 자존심 잠시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라고 했던 것도, 그래 뭐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 저거 한번 해봐야지, 뭐 저런 거 하는 게 어때?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쟤를 정말 죽어도 못 잊겠는데 쟤가 나쁜 놈인 건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것을 못 잊는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왜 쟤가 제 옆에는 더 좋은 놈이 있는데 왜 저 마음을 못 바꿀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었던 마음처럼 나를 한번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해서 운명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역학인으로서 철학관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더럽게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손님이 더럽게 안 오는데 이때 왜 안 오지 하고 불안해하고만 있고 우울해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일 이상 손님이 안 와요 이러면 미치겠는 거죠. 돈은 필요한데 10일 동안 손님이 안 오네, 환장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손님이 안 올까 하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한테 몰입했을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손님도 만족스럽게 했고 했는데 왜 손님들이 소문을 안 내줄까? 라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 공부를 해야지. 남는 시간 어차피 손님도 안 하는데 공부를 하면 되지. 또는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되지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한테만 몰입하고 나만 생각을 한다면 손님이 안 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공부도 하려고 하면 걱정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걸 찍으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마음이 이미 왜 손님이 안 올까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 또는 제일 내가 이 시간에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뭘까? 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공부 좀 더 하면 되지. 그래 지금은 운에서 어차피 내가 손님이 왜 안 올까 고민한다고 해서 손님이 더 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민을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손님이 다음날 온다면 저는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일도 하루 종일 고민만 할 수 있고요. 평생 고민만 할 수 있어요. 손님이 내가 고민해서 온다면. 근데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안 올 때 내가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 나한테 제일 도움 될 만한 것을 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손님이 왔을 때 좀 더 많은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 거지 나한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붙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회수도 별로 없지만 저는 항상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스타일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청자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손님이 안 와도 크게 불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이 일 가게 되어 있으면 먹고 살기는 해주겠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한 달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월 초에 손님이 없으면 월 말쯤 되면 한 달치 그 급여 정도의 손님이 와요. 월 초에 손님이 많이 오면 한 보름쯤 지나면
또 손님이 뜸해져 가지고 급여가 일정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팔자가 이렇구나, 이 정도밖에 못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주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사주 카페는 선생님들이 노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들어가고 다음 손님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 중에는 그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딱 손님 보고 나이 많은 손님이 한 4-5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 그래요. 내가 들어갈게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러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많이 온 손님들이 꼭 보면 3,000원짜리 타로만 딱 보고 가요. 한 사람만. 그것도 잔뜩 기대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새롭게 온 젊은 아가씨가 오면 이제 제가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아가씨가 타로도 보지만 자기 사주도 보고 공합도 보고 자기 가족 사주도 봐가지고 3만원 4만원 이렇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지켜보면 그래요. 이렇게 오늘 들어올 돈은 따로 정해져 있네. 내가 굳이 애써서 욕심내가지고 막 남의 것까지 뺏어서 자리에 들어가고 해봐야 별거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쓸데없는 짓을 해서 더 심력 소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방향성이 제대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즉 근면 성실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할 게 아니라 요령껏,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손님이 안 오니까 왜 안 올까를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인생의 반전은 없어요. 근데 좀 더 넓게 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내가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가 안 보여요. 나한테만 몰입해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안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울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비관적인 생각만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면 점점 더 비관적인 쪽으로 가요. 내 몸이, 내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의 상황, 과거에 해왔던 행위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또는 이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추락하기만 하는 또는 하락하기만 하는 이런 내 인생 패턴에서 반전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유식하게 그 한자성어로 얘기를 하자면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찾아서 해본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듯이 내 인생을 봐라. 내 캐릭터에만 몰입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주절주절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는 너무 내 인생에 몰입하지 말아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봐라. 왜? 몰입해봐야 바뀌는 건 없다. 그리고 몰입해서 보면 오히려 더 시야가 좁아져서 인생이 더 거지같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쓸데없는 인생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